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3D 오브젝트 수정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 그 에디터블 폴리의 그 폴리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네, 이번에는 엣지 레벨에 있는 다양한 또 기능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서트 버텍스가 있는데요. 자, 인서트 버텍스는 그 엣지에 버텍스를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그 점을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점을 추가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선택된 이 버텍스에 뭐 커넥트 같은 거를 적용을 하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그냥 엣지에다가 버텍스를 추가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무브는요, 엣지를, 선택된 엣지를 삭제한다 기보다도 그냥 제거한다.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지워지는데, 리무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거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를 지우실 때, 백스페이스가 단축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백스페이스를 누르는데 버텍스 레벨에 가게 되면은 그 찌꺼기들까지 그 다 지워야 된다고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리무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지워진 것 같지만 실제는 버텍스 레벨에 가보면은 이렇게 버텍스에 그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리무브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완벽하게 버텍스까지 지워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백스페이스를 같이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플릿이 있는데요. 스플릿은 선택된 엣지를 브레이크,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쪼갠다. 네, 그럼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버텍스 레벨에 가서 이 점을 움직여 보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자, 선택된 엣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가서, 첫 번째, 그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죠. 예, 높이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께, 폭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팅 라인 같은 거 만들 때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웰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딘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요, 제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타겟 웰드는 자, 선택된 엣지를 이쪽으로 붙여라.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택된 엣지를 이쪽으로 붙여라. 선택된 엣지를 이쪽에 붙여라.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다시 지우고 브릿지 명령어는 선택된 엣지에 다리를 놓아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그 폴리곤 레벨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서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뭐 그 브릿지에서는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나머지들은 그냥 옵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챔퍼가 있습니다. 자, 이 챔퍼는 어떤 모서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모서리에 대한 그
둥글게 필렛 값을 주기 위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챔퍼를 활용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챔퍼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 사용된 챔퍼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모서리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챔퍼 세팅을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옵션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탠다드 챔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챔퍼 어마운트 값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폭을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그 세그먼트 개수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챔퍼를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그 적용된 그 부분에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반대로 그 여기는 없군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픈 챔퍼는 그렇게 이제 챔퍼가 적용되는 부분을 오픈시킨다, 개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챔퍼 타입이 또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쿼드를 하든 뭐 스탠다드를 하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요거를 다른 걸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네, 잠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로 컨버트를 했고요. 자, Alt Q를 눌러서 네, 이 물체만 남겨놨습니다. 자, 색을 좀 제가 보기 좋게 회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전체를 다 잡고요. 제가 모서리에다가 이제 챔퍼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챔퍼 세팅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챔퍼 어마운트를 이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삼각형이 이제 들어가는 그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를 쿼드 챔퍼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사각형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세그먼트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실제 바뀌게 되는데요. 2의 배수로 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곱하기 2가 돼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를 주게 되면은 4개가 들어갑니다. 4개. 그래서 여기에 그 세그먼트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그 개수만큼 나오게 되고, 만약에 3을 주게 되면은 6개가 나오는 거죠. 세그먼트 개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각져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둥글게 더해야지 이제 필렛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밑에 가보면은 그 엣지 그 텐션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0.5 정도 주게 되면은 절반으로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0을 주게 되면은 다시 직선 형태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고요. 네, 2를 주면, 자, 0을 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절반 정도 0.5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필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도 뭐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 우리가 폴리 모델링에서는 그 쿼드 챔퍼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오픈 챔퍼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삭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로 하시려면은 그 인버트 그 오픈이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반대가 삭제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무드고요. 이거를 끄게 되면은 거칠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 모델링 할 때는 거칠게보다는 대체적으로 스무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무드가 전체에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챔퍼를 적용한 그 부분에만 각지게 들어갈 것인지 부드럽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뭐 교차되는 지점을 뭐 부드럽게 처리해라, 사각형으로 처리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도 헷갈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 캐디 창이 보기가 좋으면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캐디 창이 나는 좀 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프리퍼런스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네이블 그 캐디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 챔퍼 어떤 다른 세팅 창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옛날 방식의 그 캐디 창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팝업 창식으로 이렇게 메시지 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편하죠. 그쵸? 한눈에 글씨로 다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익스트루드도 세팅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그 높이 값과 그 다음에 폭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편하시면 이걸 쓰십시오.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제 캐디 창으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캐디의 창으로 계속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설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아까 그 메시지 창식으로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이거를 해제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박스를 그려놨기 때문에 일단 박스에서 또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잠시 그럼 잠깐만요. 자, 여기 밑에 잠깐 내려와서 말 나온 김에 자,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우유 물병 스타일은 이거를 좀 적용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이 박스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weight과 crease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터브 스무드잖아요. 그쵸? 이 터브 스무드를 적용해서 뭔가 물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 모델링의 최후의 그 명령어 적용은 터브 스무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서브디비전 그 서피스 항목에 가면요, 여기도 그 아까 터브 스무드와 적용했던 그 방식의 옵션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디비전 서피스는 폴리 안에 있는 터브 스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빼놓은 게 아까 그 터보 스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사용을 하지 왜 굳이 터보 스무드를 바깥쪽으로 뺐냐? 왜냐면은 이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그 어떤 수정하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 항목 자체를 별개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링 할 때 터보 스무드로 적용하는 게 오히려 작업이 더 편하답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할게요. 지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터보 스무드를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적용을 하고 나서
이제 폴리로 내려가서 뭔가 또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 show and result를 눌러주게 되면은 뭔가 내가 작업을 하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여기 요걸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요걸 또 매번 누를 수가 없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이게 또 상당히 또 귀찮은 일인데 그래서 이 자체를 단축키화를 하는 거예요. 예, 단축키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모델링 하면서 터보 스무드가 어떻게 이제 들어갔을 때 터보 스무드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show and insert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터보 스무드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네, 그거를 미리 보기 식으로 프리뷰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보 스무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폴리 모델링 할 때 아마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이거를 그 단축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use nums 서브디비전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피어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자, 디스플레이에서 인터레이션을 올려주게 되면은 서브디비전의 값이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서 면이 그만큼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쇼 케이지가 있는데 요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엣지 레벨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 웨이트이 있어요. 이거는 넘스 옵션을 사용할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엣지가 미치게 될 영향 값으로 값이 커지게 되면은 엣지의 면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현재 1로 돼 있잖아요. 자, 올려볼게요. 자, 그럼 면이 이렇게 밀려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거를 이렇게 써보지를 않아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스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물체 전체가 이렇게 둥글게 스무드하게 바뀌게 되는데 이 선택된 엣지를 좀 날카롭게 선명한 모서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크리스라는 이 명령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보는 바와 같이 선택된 엣지가 모서리가 나오게끔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4를 이렇게 꺼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0으로 떨어뜨리고요. 자, 그리고 선택된 부분을 하드하게 하겠느냐, 스무드 하겠느냐 라는 의미인데, 자,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지 말고요. 제가 또 다른 아까 우유곽이 자꾸 제가 우유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유곽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그게 나오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선택된 여기를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자, 엣지를 좀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F4를 잠시 끄면은 여기가 이제 각지게 보이는데 이거는 크리스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된 엣지를 좀 하드하게, 그러니까 딱딱하게 보여줘라. 이거는 스무드하게 보여줘라. 다시 스무드가 됐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드를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드가 이제 두 군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디스플레이를 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나는 여기는 하드를 적용했다.
거칠게 만들었다, 각지게 보여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모델링 하는 목적이 나중에는 결국은 터보 스무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하드의 의미가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웰드가 있는데요. 자, 이 웰드는 어떻게 이걸 우유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박스를 활용해서요.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목이 좀 칼칼하고 약간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자, 윗면을 지우고요. 지금 우유곽을 지금 만들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곤 레벨에 가서 뚜껑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엣지 레벨에 가서 마주보고 있는 엣지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ift 키를 이용해서 쭉 올려주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브릿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선택된 엣지가 있었을 때 쌍으로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브릿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웰드가 있는데 그 엣지와 엣지를 붙여주는 거죠. 엣지와 엣지를 웰드 용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팅 창을 눌러주면은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거리가 실제 제가 200으로 아까 수치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웰드의 이 값이 200 이상이 되어야지만 여기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웰드의 세팅을 눌러주고 나서 자, 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200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죠. 네, 그래서 200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붙지 않죠. 199도 안 붙고, 그렇죠? 200 이상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붙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붙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붙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버그? 2020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웰드는 선택된 엣지에 그 끝부분을 이렇게 붙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제 붙어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타겟 웰드가 있었거든요. 타겟 웰드는 선택된 엣지를 다른 쪽 엣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반대로 나는 여기를 이쪽으로 붙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웰드 세팅을 눌러서 이제 붙여놓은 상태고요. 지금 붙여놓은 이 엣지를 떼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스플릿을 눌러준다고 그랬죠. 스플릿은 엣지를 떼어내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시 떨어진 겁니다. 이 두 개를 다시 붙이고 싶다 그러면 웰드 클릭.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대충 아실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자, 웰드 이제 눌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더 레벨에 가서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웰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붙어 있군요. 자, 그러면 보더 레벨에 가서 자,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캡을 적용을 하겠죠. 그럼 캡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의 면을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인셋 세팅, 그래서 수치를 올려서 적당하게 이제 두께를 주겠죠. 그러면은 한 1 정도만, 네, 한 2 정도, 네, 적용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세팅. 그래서 안쪽으로 쭉 밀어 넣고요. 네, 한 이 정도를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웃라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예,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어느 한계점을 벗어나면은 꼬인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F3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을 쓰지 않고 스케일을 사용한다고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XYZ 3D 스케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쭉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이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 선택된 이 엣지 3개를 하나의 점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라면은 여기 보면은 컬랩스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랩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게 면이든 엣지든 버텍스든 간에 무조건 점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컬랩스입니다. 그래서 컬랩스를 적용해서, 네, 이런 형태로, 예,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엣지를 잡고 챔퍼를, 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수치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타입이 쿼드 챔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스탠다드로 바꾸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면 2개를 넣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를 적당하게 주시는데, 아까 여기 두께가 1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2였나요? 네, 한 이 정도, 2? 얼마를 줬죠? 네, 그래서 OK를 그냥 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버텍스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오류가 나왔네요. 버텍스가 안 보이죠? 예, 잠시 홀드 했다가, 예, 잠시 다시 패치로 이해를 해볼게요. 네, 이제 나오죠, 버텍스가. 근데 이게 버그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최신 버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그전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여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하나로 합치려면 컬랩스라는 걸 적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타겟 웰드를 여기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웰드, 네, 점을 하나로 만들려면 컬랩스고요. 웰드도 이거는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해서 점을 이제 붙여주는 기능인데, 예, 컬랩스는 그 범위에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텍스 레벨에 있는 이 타겟 웰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네,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폴리곤 레벨에 와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유곽의 형태를, 예,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씩 모양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버텍스들을,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형태의 그 우유곽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복사를 해서 뭐 500mm라든지
그렇죠? 500mm 또는 뭐 1000m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를 그려서 지우고요. 다시 박스를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다른 스타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키보드 U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시도가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냥 다시 돌아가려면은 키보드의 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폴리로 컨버트를 했고요. 다시 재질창 열어서 회색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블랙 색상으로 엣지의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윗면을 지웠죠. 자, 지금은 약간 아까랑 좀 다르게 순서를 좀 바꿔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웰드 세팅을 눌러서 200 이상을 주게 되면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 정도 주면은 얘가 붙은 겁니다. 자,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야 되죠. 네, 그럼 캡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인셋을 주면 되겠죠. 네, 인셋을 주고 그리고 여기를 아까 챔퍼를 줬죠. 그쵸? 네, 이렇게 챔퍼를 주니까 네, 여기가 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잠깐 언두를 해서 만약에 여기부터 챔퍼를 주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챔퍼를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한 이 정도 주고요. 다시 여기 윗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줬습니다. 자, 적절하게 주고 다시 양면을 잡고 인셋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쭉 밀어 넣는데 조심해야 할 거는 인셋 줄 때 여기가 겹쳐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만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로 쭉 주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이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컬랩스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버텍스의 위치만 이제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 그 모델링의 순서를 바꿨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또 다른 또 스타일이 또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도 바뀌고 또 결과물도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우유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처음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요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다 사각형인데 여기는 지금 삼각형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일부러 막 사각형으로 폴리 형태로 이렇게 꼭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얘는 터보 스무드를 적용하지 않을 물체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넘스라든지 터보 스무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유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끝나는 거죠. 네, 아무튼 지워졌고요. 자, 그래서 엣지 레벨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요것도 다 설명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뭐 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준다. 자, 그리고 자, 버텍스 이제 레벨로 이제 돌아와서 또 버텍스에 관련된 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또 엣지 레벨에서 잠깐 빠뜨린 게 있네요. 자,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선택된 엣지를 추출할 때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거를 스무드하게 떼어내겠느냐, 이 엣지를, 아니면 리니어 라인 형태로 얘를 각지게 떼어내겠느냐, 그 차이예요. 스무드로 놓고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그냥 둥글게, 그쵸? 네, 이렇게 둥글게, 네, 스무드가 적용이 돼서 떼어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 리니어로 하게 되면은 얘랑 똑같이 각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전체를 다 잡고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와이어 형태로. 네, 그리고 이 와이어가 된 상태에서 그 렌더링 그 항목에 가면은 이네이블이 있어요. 요 두 개를 다 체크를 하셔서 이런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굳이 눈에 좀 거슬린다 그러면은 프리퍼런스에도 들어가서 그 뷰포트 탭에 그 요 아웃라인이 있거든요. 네, 요 두 개를 다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파랑색 외곽 라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여기가 좀 보이지 않죠? F4를 잠시 꺼보면은 여기도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버그죠. 2020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최신 버전들은 다 이렇습니다. 실제. 그런 거 활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떼어진 것 같은데 이거를 적용하면은 여기가 없어지네요. 그쵸?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 원래의 그 용기 물병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고요. 자, 버텍스 레벨로 다시 돌아가서 자, 리무브, 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버텍스를 선택을 했고요. 자, 리무브를 눌러서 삭제하는 거죠. 리무브는 백스페이스로 단축키로 대신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는 웰드의 반대입니다. 아까 우리 엣지 레벨에 있는 그 스플릿과 똑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된 그 버텍스를 끊어주는 거죠. 브레이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점들이 이렇게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끊어진 점을 다시 붙이고 싶을 때는 이 웰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비포는 이제 304개가 있었는데 웰드를 적용하게 되면 301개로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된 버텍스에 이제 챔퍼를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만약에 선택된 버텍스가 있어요. 자, 챔퍼 세팅을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버텍스가 이렇게 교차되는 이제 사각형,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교차되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어디를 해볼까요?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챔퍼 세팅. 여기는 약간 삼각형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엣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챔퍼가. 자, 그리고 여기 선택된 부분을 오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픈 챔퍼.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챔퍼 세팅 가고 오픈을 줬습니다. 또는 뭐 구멍을 막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또 적용을 해서 뭐 익스트루드나 아니면 인셋, 그다음에 베벨,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보기 좋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텍스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자, 높이, 그 다음에 위드 값. 네.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해서 또 넘스를 주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작은 구멍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도에서 다시 돌아갔고요. 자, 커넥트는 뭐냐면요. 선택된 버텍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엣지로 연결하는 게 커넥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서 버텍스를 4개를 잡고 커넥트를 눌러주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가운데에다가 또 뭔가 또 챔퍼를 준다거나 네, 새로운 걸 또 뭔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엔틱 가구 만들 때 이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remove isolate vertex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찌꺼기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버텍스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을 지울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폴리곤 레벨에 가서 크레이트를 눌러서 제가 불필요한 뭐 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버텍스 레벨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점을 이렇게 생성을 시켰습니다. 불필요한 그 버텍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물체를 지울 때 어떤 찌꺼기들이 가끔 남을 때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희박한 일인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럴 때 remove isolate vertex를 눌러주게 되면은 면으로 생성되지 않은 것들은 다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제 매핑까지 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지웠을 때 그 어떤 그런 나머지의 버텍스 찌꺼기들도 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지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맵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버텍스들을 지워라. 그리고 그 웨이과 크리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스를 적용했을 때 아까 엣지 레벨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버텍스, 엣지,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더 레벨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옵션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이 캡, 네, 이 캡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닫을 때 캡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보더 레벨에서는 이 캡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먼트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엘리먼트는 뭐 플립, 플립이나 아니면 뭐 복사 정도, Shift 키 눌러서 복사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그 면을 선택할 때 그럴 때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이 사항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리피트 라스트부터 그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과 이제 면을 잡았고요. 자, 익스트루드 세팅을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익스트루드를 적용하기도 불편하잖아요. 물론 한 번 더 눌러도 되긴 하는데 리피트 라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전에 했던 그 명령어를 다시 되살려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리피트 라스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이제 버텍스를 이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버텍스를 이만큼 내려줄 거예요. 이 기울기대로.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 YG를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 기울기가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치 이 엣지를 따라가서 따라다니면서 버텍스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 좌표로부터. 그거를 방지하는 게 그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럼 여기 엣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엣지에 이 버텍스가 구속이 돼서 얘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엣지의 기울기에 구속이 돼서 버텍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Z축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예, 절대로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또 올라오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 볼게요. 또 기울기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는 그 면에서 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버텍스에는 이만큼 4개의 면이 있는 곳에서 이 버텍스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이시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속이 돼서 이 면 위에서 마치 스키 타고 내려오듯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는 거는 얘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 요게 이제 로컬 방향, 노멀 방향이라고 합니다.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90도. 여기서는 이제 버텍스가 바라보고 있는 90도가 되겠죠. 그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잡아 볼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런 거 편집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물론 스케일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케일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멀은 선택된 버텍스를 잡아서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자, 면도 마찬가지죠. 네. 자, 넌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게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저브 UVS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매핑을 이제 했을 경우에, 버텍스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매핑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이 되겠죠?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어떤 여기 이 물병에다가 이런 A라는 이미지를 매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당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A라는 글자가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리저브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매핑되어 있는 그 형태를 보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완벽하게 보존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보존하려고 얘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버텍스를 잡아 당겨도 이 A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는 설명해 드렸었죠. 버텍스 레벨에서 이렇게 탑에다가 만약에 점 4개를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건 어떻게 보면 찌꺼기는 아니고요. 어떤 의도로 버텍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폴리곤 레벨에 가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고 여기를 이어주게 되면은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활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택된 버텍스, 선택된 엣지, 어떤 보더, 폴리곤들을 무조건 점 하나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컬랩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는 그 또 다른 물체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태치를 눌러주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얘랑 이제 하나의 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이 얘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디태치죠. 그러면은 먼저 엘리먼트, 이게 이제 엘리먼트 단위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디태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얘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별개의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또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플레인과 스플릿, 여러 가지 슬라이스 등등등이 나오는데, 자, 이 기능은 뭐냐면요. 물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슬라이스 플레인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그 라인이 보이는데요. 자, 이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이 영역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뭔가 보이죠? 이 부분을 내가 자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엣지를 추가하겠다. 커넥트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나는 요 가운데다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요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요거. 자, 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클릭. 예, 그럼 슬라이스 플레인을 끕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아주 좋은 기능인데, 왜 굳이 그렇게 슬라이스 플레이를 사용해서 이거를 추가를 합니까? 커넥트 기능이 있는데, 그죠? 아닙니다. 자, 슬라이스 플레인을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커넥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제가 로테이트를 활용해서 지금 빨갛게 보이시죠? 예, 그럼 여기 영역에 슬라이스를 눌러주면은 엣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추가된 거 보이시죠? 슬라이스 또 움직여주고 슬라이스, 그쵸? 리셋 플레인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넥트는 엣지가 같은 쌍으로 되어야지만 작동이 가능한데, 이 슬라이스 플레이는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그 위치,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자, 이 슬라이스 플레인을 눌렀는데, 자, 이거를 리셋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놨고요. 가운데에다가 나는 이거를 좀 분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다 할까요?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 정도에다 놓고 나는 이 물체를 위아래로 나는 쪼갰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스플릿을 눌러주고요. 예, 스플릿을 체크하고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엘리먼트로 잡아주면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 기능은 바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퀵 슬라이스에는요, 슬라이스 플레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잘라주는 슬라이스 기능인데, 그냥 보이는 대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퀵 슬라이스는 어느 레벨에서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퀵 슬라이스 눌러주고, 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네, 이렇게, 네, 마우스를 손을 뗀 상태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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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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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물론 엘리먼트 이거 잠시 끄고요. 자, 엘리먼트 단위로 선택을 해서 자, 움직여 보면은 다 잘라져 있죠. 그 이유는 여기 스플릿이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이 슬라이스, 퀵 슬라이스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곤 레벨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기 영역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슬라이스 플랜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실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슬라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선택된 그 영역에만 슬라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다 전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그 면 한에서만 슬라이스 플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근데 버텍스 레벨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컷이 있어요. 컷. 자, 컷은 실제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가급적이면은 이 컷은 그 버텍스 레벨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컷이 되겠고요. 요 단축키는 Alt C입니다. Alt C. 그리고 이제 컷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점선들이 있잖아요. 이 점선들이 그 단상으로 막 남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자꾸 방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컷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맥스 창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시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다른 명령을 빨리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컷은 실제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네. 자, 요것만 할게요. 자, 메시 스무드가 있고요. 테셀레이트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면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메시 스무드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추가가 되고요. 자, 여기 뭐 스무딩 그룹 아이디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최대 1이었을 때 그 메시 스무드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결과랑 똑같냐면은 터보 스무드를 줬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터보 스무드를 주고 나서 1단계를 준 거죠. 또 다시 여기다가 터보 스무드를 주면 이제 2단계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2단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3단계, 4단계. 네. 그거랑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 스무드를 눌렀을 때 터보 스무드를 1단계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터보 스무드를 주고 나서 다시 폴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모델링이 있어요. 가끔. 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요. 터보 스무드를 적용하고 나서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아이솔라인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폴리로 컨버트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런데. 그쵸? 네. 그래서 아이솔라인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그 기존에 있던 이런 면들을 다 생략을 하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태에서 폴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를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테셀레이트는 이것도 면 분할이랑 흡사한데 결과가 조금 흡사하죠. 그렇죠? 테셀레이트는 내가 선택된 그 면에 그 테셀레이트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메시 스무드는 그 주변으로 또 생기죠. 좀 차이가 있죠. 자, 선택된 면에 메시 스무드, 그 다음에 테셀레이트. 활용 방법은 메시 스무드는 이제 전체에 대한 거고 테셀레이트는 이제 일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테셀레이트에 가서 자, 텐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공면을 공면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둥글게 아니면 각지게. 그게 텐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냐, 페이스냐. 그렇죠? 네, 이런 차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나누는데 엣지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 단위로 나눠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면을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엣지 레벨과 그 다음에 버텍스 레벨 그 외의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것들은 또 다음 강좌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나머지 얘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예, 나머지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